학업을 중퇴하고 주유소, 공장, 야간 경비 등 정신노동이 필요 없는 일들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빚을 갚고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꿈, 사치였죠. 하지만 그의 말대로 책을 읽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년도 채 되지 않아 연봉 4,000달러에서 월 15,000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월급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같은 직장에 있을까요? 같은 곳에 살고 있을까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소망을 포기하고 있을까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비록 조심스럽지만 제가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그게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넘어서는 삶은 없습니다. 자신을 무능하고 하찮고 불운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현실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길이 열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큰 꿈을 꾸는 것을 부끄러워할까요? 100만 달러를 벌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비웃고 돈보다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고 하면 순진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부족함을 전제로 한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삶이란 그저 월말까지 버티는 것, 빚을 갚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하지만 알려드리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은 매일 던지는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직장에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대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기억납니다. 주머니는 텅 비었고 손에는 기름이 묻었고 이런 삶이 영원할까봐 두려웠던 어느 밤 어두운 공장 한 구석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네가 지금 이 모습은 내 전부가 아니다. 넌 단지 지금 여기 있을 뿐이다. 라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업이 아니고 당신의 계좌 잔액이 아니고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그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반어법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략 지름길 요령을 찾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더 이상 자신의 능력에 못 미치는 삶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스스로 망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승진했지만 그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 거액의 돈을 받았지만 금세 탕진하는 사람, 그건 불운이 아닙니다. 자신의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자기 이미지의 반영입니다. 그 편안한 상태는 흔히 평범함입니다. 듣기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꾸지 않는 한 기회가 와도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급여의 2배를 제한받는다면 기꺼이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함정이 있을까 의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번영을 거부합니다. 관계, 경력, 아이디어를 스스로 망칩니다. 본질적으로 자신이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취약한 자기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두려움 속에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힘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만 작용합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밀린 빚에 시달리고 걱정과 좌절에 쌓여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다시 꿈을 꿔보세요. 연봉을 월급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평범한 자신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타고난 자신이 될 것인가. 저는 변하기로 선택했고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차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입, 즉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버는지를 결정하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운, 가족, 출신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작용합니다. 이것을 보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돈에 대해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똑똑하거나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 법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정확합니다. 보상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은 세 가지 요소에 비례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일의 필요성. 둘째, 그것을 수행할 여러분의 능력. 셋째, 여러분을 대체하기 어려운 정도. 흥미로운 점은 세 가지 중 하나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요소, 즉 필요성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훌륭한 전문가, 리더, 창작자, 커뮤니케이터에 대한 수요는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 대체하기 어려운 정도는 두 번째 요소, 즉 여러분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뀝니다. 하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단지 해고되지 않기 위해 최소한만 할 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고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일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 사람이 사직하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만 급여를 지불합니다. 비참한 악순환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더 높이 평가받고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수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짐도 나르고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나서지 못했고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했고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대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 법칙이 명확해진 날까지 말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높은 보상을 받으려면 큰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헌신, 탁월함, 능력으로 말하는 가치 말입니다.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 사회는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유명 가수를 생각해 보세요. 왜 한 번 공연에 수백만 원을 받을까요? 여러분보다 더 잘 부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감동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거의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치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 수많은 시간 일하지만 겨우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하루 3시간만 일하고 의사나 엔지니어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희귀한 능력, 놀라운 결과, 낮은 대체 가능성.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분석하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 10배는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판매원이든 미용사든 변호사든 디자이너든 교사든 상관없습니다. 질문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가장 성공한 전문가의 80%는 특정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붙잡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원하지만 변화 과정은 거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의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장에 갇힌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더 노력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돈이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천장은 여러분을 독특하고 희귀하고 필수불가결하게 만드는 것을 개발하지 않은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세상이 단순하고 아름답고 기능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나게 하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오늘날 그의 사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애플은 그런 사고방식의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탁월함에 집중할 때 세상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할 수도 있고 그럭저럭 살 만큼 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탁월해질 수도 있고 선택하며 살 만큼 벌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살지, 누구와 함께 일할지, 어떻게 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과 경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대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유일한 공정한 비교는 어제의 나,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입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치 있고 유능하고 세련되게 되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바로 여러분이 떠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야를 바꿀 필요도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도 무에서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독특해지면 돈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보상입니다. 간단하고 필요하며 강력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세 가지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효과가 없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질문하지 않고 평생 그 패턴을 반복합니다. 수년 전 제가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미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있었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야 알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인구의 1%만이 사용하는, 하지만 전 세계 자본의 96%를 차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명 중 96명이 갇혀있는 첫 번째 전략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하면 그만큼의 돈을 받습니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일을 멈추면 돈도 멈춥니다. 이 전략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즉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밖에 없습니다.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시간의 제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지쳐서 실증나서 대안이 없어집니다. 만성 피로, 스트레스, 좌절이 찾아오고 흔히 죄책감까지 느낍니다.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을 팔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돈을 투자하여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말에 남은 돈으로 투자를 시도하고 그 돈이 마법처럼 불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순진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투자가 손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 잘못된 강의 혹은 감에 의존하여 투자했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이 전략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읽고 공부해야 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감정 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에서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더 적은 수의 사람만이 실천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우연히 발견했고 제 현실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략입니다. 바로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의 수입원이란 여러 개의 직업이 아닙니다. 두 곳에서 일하며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옥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간과 상관없이 작동하는 수입원,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입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합니다. 제가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M3 전략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없는 동안에도 작동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소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서비스는 더 이상 제 손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팀, 계약, 프로세스를 갖추게 되었고 회사는 저 없이도 돌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통해 다른 수입원을 만들었습니다. 강좌, 강연, 교육 등 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네트워크.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재정적 성장으로 이끄는 것은 생존 모드에서 시스템 모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스템이 여러분을 위해 일합니다.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거나 휴가를 즐길 때도 말입니다. 사치가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누구든 배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고 제휴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지식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휴대전화와 약간의 계획만 있으면 누구든 여러 개의 수입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자유로운 진실이 있습니다. 수입원이 하나뿐이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멈추면 멈출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 6, 7개의 수입원이 있다면 하나가 없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결코 수입원이 하나뿐이 아닙니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 수십 개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단일 수입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수입원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억만장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빚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 속에서 시작했고 아무런 학력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가치를 창출하고 작동하는 간단한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졌습니다.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 때마다 수도꼭지를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몇몇은 똑똑 떨어지고 몇몇은 콸콸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저수지, 즉 제 자유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었습니까? 월급에 의존하는 대신 시스템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적 삶을 통제하고 전략적으로 여러분의 개인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단언컨대 한 개의 수입원으로 살아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안정으로 위장된 취약성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두려움에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수입원을 만들기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다시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처럼 1995년에 통했던 것이 지금도 통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은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으면 뒤처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나쁜 시기일 뿐이다 또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봐야 알았습니다.
수년 전 저는 세상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빨라지고 더 접근하기 쉬워지고 더 연결되었습니다. 동시에 더 경쟁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실패하고 파산하고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시간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거의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얻은 후에도 제가 적응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에 휩쓸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멘토와 나눈 간단한 대화가 제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잊고 다시 배우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반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매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거리를 단축하고 국경을 없애고 정보에 대한 접근을 평준화했습니다. 오늘날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도 전 세계 어디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더 강한 사람이나 더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근 몇 년 동안 잘하는 일을 하다가도 해고된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지 못해 문을 닫은 기업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5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적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안정을 꿈꿉니다. 안정적인 직업 또는 보장된 연금. 하지만 새로운 경제는 안정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혁신, 민첩성, 비전을 보상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건축가처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집에서 나가지 않고도 전 세계적으로 수입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식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확히 몇 개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규모, 디지털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경험이 적은 젊은이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요즘 세상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인 기분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겁니다. 열정만으론 부족해요. 시대의 흐름을 타고 똑똑한 감정 관리까지 더해야 성공이라는 열매를 맛볼 수 있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 방식에 갇혀 새로운 시작조차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모습, 저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물결에 휩쓸리면서 난생 처음 보는 마케팅 퍼널, 이메일 마케팅, 플랫폼, 이런 단어들의 정신을 놓을 뻔했죠. 예전엔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게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했냐고요? 학생이 된 기분으로 다시 공부했죠.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배우고 낡은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채워나갔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때 가서 실력 탓하며 변명해봤자 소용없어요. 세상은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원하니까요. 스펙 화려한 능력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밀려 사라지는 모습도 봤고 노트북 하나와 아이디어만으로 인생 역전한 젊은이들도 봤습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미래를 향한 날카로운 통찰력,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였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새로운 걸 배우고 있나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부 정책이나 경기 회복만 기다리고 있나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그 변화에 발맞출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보다 능력도 경험도 지능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큰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결은 바로 변화를 껴안았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길은 열립니다.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내세요. 그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억대 연봉, 꿈 같은 이야기죠. 대부분은 헛된 망상, 불가능한 꿈이라고 치부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해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대다수는 겨우 먹고 사는데 급급할까요? 제가 처음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는 가난을 운명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가난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해결책이 외부가 아닌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자들은 더 영리하거나 단순히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마치 선택받은 자만이 부를 누린다고 믿었고 저는 그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제게 Think and Grow Rich라는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실천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빚에 쪼들려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